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윤준중 교수님 연구실의 함관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할 논문 제목은 인시튜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한 흉실과 튕김의 폴리에서 나노 컴포지트에 대한 연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질량 대비 상당한 큰 표면을 갖고 있는 나노 입자가 나노 컴포지트의 재료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용화된 나노 입자로서는 앞에서 발표된 플레이 외에 흄드 실리카가 있는데요. 흄드 실리카를 통한 이용한 폴리에서 나노 컴포지트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터리얼입니다. 전부 7나노의 하이드로필릭 흄드 실리카와 하이드로포빅 흄드 실리카, 그래서 순도 99% 이상의 DMT와 EG를 사용했습니다. 흄드 실리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흄드 실리카, 하이드로필릭 흄드 실리카 FS는 기존의 실리카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표면에 SI에 OH 실나누기가 붙어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로포빅으로 개조된 MFS의 흄드 실리카는 표면이 실나누기가 메칠기로 치환된 이런 모습으로서 소수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는 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폴라 하이드로필릭 실리카는 넌 폴라 리퀴드 미디움에서는 강한 자기 입자 간의 하이드로 본딩을 갖고 있어서 어린 개신전이 일어나고 분산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으나 폴라는 리퀴드 미디움에서는 잘 분산이 되고 그런 어떤 인트로전이 많이 저하되는 것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넌폴라 이런 하이드로포빅 실리카는 또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흄드 실리카를 IR로 일단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선 그룹의 OH 스트레칭에 의한 3500파이더 부분의 브로드한 피크가 FS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MFS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하였고 이런 메칠 실리콘에 의한 어떤 CH3 디포메이션의 피크가 MFS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메타빌리티 법을 사용했습니다. F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터널 메타빌리티가 측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MFS 같은 경우에는 41.6%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FS와 MFS는 상당히 다른 소수성과 친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시튜 폴리머리제이션의 제조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은 DMT법을 사용했습니다. DMT와 EG를 1대 2.4로 혼합하였으며 특히 EG 슬러리를 카탈리스트와 징크 아세티온과 흄드 실리카, 서머 스테빌라이저를 혼합한 이 EG 슬러리를 분산이 잘 되기 위해서 150도에서 1시간 동안 스테어링 해줬으며 또 혼합하는 과정에서도 30분 이상 혼합을 한 다음에 210도 승원하여서 에스터리피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pH를 폴리 콘덴세이션을 287도에서 0.7도의 진공으로 페이시안으로 중합을 하여서 최종 폴리에스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된 각각의 폴리에스터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응 속도 및 반응 률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에스터리피케이션 시간에 의한 회수되는 메탄올의 양을 커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세 개 다 전부 특별한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경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반응 시간이나 반응 속도나 반응 률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흄드 실리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영향받는 것 같지는 않은 것을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중합한 샘플은 전부 5개인데요. 니트 PET와 FS 0.5, 2.0 웨이트 들어간 거, MFS 0.5, 2.5% 들어간 거 5개입니다. 전반적으로 0.5 정도의 IV를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여기서는 FS 2.0 웨이트 프로 들어가는 경우에 IV가 0.54로 다른 것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0.5%, 0.423 요 값은 저희가 중합을 하면서 다소 진공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알기가 좀 낮게 났습니다. 그러나 일단 분산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PT 내에 입자의 분산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니트 폴리에스터와 나노 컴포지트에 대한
카본 NMR과 IL에 대해서 한번 그 퓨드 실리카와 그 DMT는 이지가 서로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나오는 어떤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다른 또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서머 프로퍼티는 TJ를 찍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TJ 커브는 더 유사하게 나오나 예상했다시피 FS나 MFS가 들어간 경우 2%나 5% 감소했을 때의 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클레어와 마찬가지로 그 열이나 가스의 어떤 차폐 효과가 퓨드 실리카도 부여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특히 750도에서 남는 전기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했던 그 웨이트의 실리카의 함량과 유사하게 나와서 정상적으로 그 폴리에스터가 제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SC 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저희가 멜트 컴파운딩 커브를 사용한 DSC 커브와는 반대의 지금 결과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나왔습니다. 일단은 니트 PET보다 전부 다 히팅이나 쿨링이나 이런 퓨드 실리카가 들어갔을 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피크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그러니까 결정화 속도가 저하되는, 딜레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멜트 컴파운딩 커브에서는 그 퓨드 TC가 좀 빨라지는, 결정화가 빨라지는 결정화의 어떤 기획작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여지는 그 경향이 나타나거나, 여기서는 반대로 결정화가 지연이 되고, 특히 FS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한 피크와 함께 어떤 결정화가 이루어지는데 실리카가 다소 좀 지연시키는 어떤 역할을 좀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화도를 아페란트 크리스탈리티를 확인해 봤습니다. 0.5%까지는 결정화가 다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으나 2%가 들어가면서 결정화가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결정화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텐저 스트렝스와 일드 스트렝스는 거의 함량이 들어감에 따른 어떤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듈러스와 일루미네이션 브레이크 포인트는 0.5% 들어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작은 함량이 있을 때부터, 함량이 들어가면서부터 모듈러스 증가를 하고, 특히 에너지 투 브레이크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의 파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니트 PET 같은 경우에는 신장하는 과정 중에 파단이 되는데, 파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식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퓨드 실리카가 들어가기 위해서 연식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템으로 퓨드 실리카가 폴리에스터 나노 컴포지트 매트리스에 얼마나 분산이 되는가 확인해 본 사진입니다. CO와 D 같은 경우에는, MF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나노 미터 이하 같은 작은 사이즈 입자들이 고르게 잘 분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S 같은 경우에는 0.5 웨이트 프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균일한 작은 사이즈 어떤 퓨드 실리카가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 정도 들어갔을 때는 예상했던 것처럼 서로 간의 하이드로피직한 어떤 하이드로 본딩에 의한 인터랙션에 의해서 어비게이션에 대한 입자들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필름을 수선화, NaOH로 처리한 다음에 그 표면을 세모를 찍어본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마이크로 이하의 기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공들 사이를 보면은 FS보다 MFS가 좀 더 작고 큰 그 기공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로로지컬 프로퍼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DSC 커브에서 결정화 속도가 지연된다는 건 퓨드 실리카를 집어넣을 때 결정화가 좀 저하되는 딜레이 되는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전에 멜트 컴파운딩법으로 했을 때와는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FS가 들어갔을 때는 강한 인터랙션에 의해서, 상호 인터랙션에 의해서 가고를 형성됨에 따라 산리트 델타가 이런 이 MFS보다 더 낮은 부분에서 솔리드 스테이트는 어떤 그 솔리드 라이크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이 폴더플러드에서도 이 이상에서의 어떤 좁은 영역에서 솔리드 라이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니트 PET와 그리고 MFS 중간 사이에
값들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도의 변화도, 시야에 의한 점도의 변화도 보시면 MFS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솔리드 라이트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인트로션에 의해서 좀 높은 점도를 낮은 프리퀀시에서 높은 점도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가보조가 시야에서 깨짐에 의해서 다시 원래 미드 PT와 유사한 그런 점도로 떨어지는 경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나 이 FS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그리고 어떤 밴딩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없이 완만하게 점도는 거의 미드 PT보다 또 높은 영역에서 완만하게 조화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요거를 중합을 하면서 이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흄드 실리카가 들어가기 위해서 열적 서밋 프로퍼티는 다소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인식적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면서 매트 컴파운딩법보다는 분산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DSC와 매트 레도지컬한 프로퍼티는 FS가 DSC 같은 경우에는 결정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더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레도지컬 프로퍼티에서는 가구조가 아주 강한 가구조가 나타나는 FS의 특성이 안 나타나고 MFS와 미드 PT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FS가 인시시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는 동안 일단은 폴리머의 체인과 어떤 일련의 반응이라든지 서로 화학적인 어떤 결합이 일어남에 의해서 이런 점도의 상승이나 그런 매트 레도지컬 프로퍼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